보통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 말이 어긋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 경우가 많나요? 제 경험은 그냥 두 개를 짬뽕하면 맞는 경우가 많았긴 했었는데 사실은 합쳐서 보는 게 맞기는 해요. 항상 외신이나 혹은 외신에게 이제 기자들에게 이미 흘린 내용들이 보도되는 건 즉 미국 쪽 내용이 항상 구체적이었고 네. 좀 더 서프라이즈는 밤에 나왔던 경험을 갖고는 있는데 네. 조심스럽지만 중국엔 아예 이란 내용도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이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고 조금 뭉뚱그려서 하고 미국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오늘 표현은 너무 짧고 조금 내용이 자체가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놓고 봤을 때는 백악관이 과장은 할 수 있어도 현재 유가의 반응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중재자 이미지 그리고 내년까지의 어떤 반중 노선에 대한 균열을 좀 내면서 본인의 어떤 미중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입지를 조금 넓히는 그런 구도 짜기 이런 건 가능한데 김경환 하나증권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다들 너무 시의적절하게 와주셔서 저녁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네. 나오니까. 만찬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요. 미중 정상회담 이제 오늘이 첫날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뭐 서류화시켜서 이야기가 뭐 그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어떻게 총평을 하실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좀 느낀 거하고 중국 측에서 보도된 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방금 어쨌건 오후에 이제 그 천단공원이라는 데서 사진 찍은 걸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낀 소회는 역시 두 분의 어떤 피지컬이 참 좋다. 역시 G2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체격이. 기골이 장대하시더라고요. 네. 위압감이 좀 있었고요. 중국 쪽 보도된 내용을 좀 보면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양측이 만날 때 어느 정도 저희는 시나리오를 짜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구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쪽은 어쨌건 협상과 딜을 통해서 단기 성과도 좀 중요하고 경제적인 어떤 승리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어떤 대통령 입장을 좀 보고 있는 거고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건 뭘까? 일단 뭐 이분도 내년 10월 달이 당석이 4연임을 이제 시도하기 때문에 이분 임기는 이제 1년 반 남았으니 이분도 뭐 나름대로는 판을 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둘이 보는 듀레이션이 좀 다른 상황에서 일단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급한 사람과 이제 안 급하다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판과 이런 구도를 짜는 게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어떤 양측의 단어를 만드냐 중요한데 중국은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 나온 단어가 양측이 새로운 이제 어떤 관계 형성을 하자. 그래서 건설적, 전략적 안정 관계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좀 수사가 많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관계 자체가 과거 같진 않다는 걸 의미하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단어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레임덕을 앞당길 만한 중국의 도발이나 혹은 양측의 또 대립 같은 걸 좀 최대한 줄여서 양측이 이제 최소한 3년 정도는 임기 내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휴전을 계속 연장하자라는 단어로 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또 이런 구도를 그냥 유지하면서 방어적으로 좀 유효하게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 어떤 이미지나 중국의 내부적인 어떤 숙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벌기 이런 게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어쨌건 저희의 결론은 이번에 내일쯤 혹은 오늘 저녁부터 이제 백악관이 미국 시간에 맞춰서 이제 합의 내용들을 중국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일단 외신 보도량이 너무 적다는 게 조금 우려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뭐 H200 관련해서 원래 알고 있던 승인이 나서 중국 빅테크들이 쓰게끔 미국이 했고 그걸 결국에는 중국이 받아들이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건데 그거 관련해서 중국 얘기는 아직 없는 상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생각은 오늘 느낌은 우려했던 대로 빅딜은 없을 것 같고요. 스몰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은 저희가 뭐 시나리오 분석 측면에서 이제 왼쪽 그림, 왼쪽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왼쪽에 저희가 스몰딜이라고 보는 시나리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하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가장 긴장하는 부분들이 기술이나 대만, 관세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중국 측이 만약에 어떤 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요구를 수용해 주는 대가로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어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쨌건 우리나라가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전략에서 수혜를 보는 국가 중에 또 하나고 그런 측면에서 혹시라도
이 판을 좀 깨는 돌발 변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드느냐, 이게 이제 약간의 빅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높은 확률로 오늘 분위기나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수준의 전술적인 휴전의 연장, 즉 양측이 작년 10월부터 합의한 히토류나 관세 관련해서 서로 추가 부과하겠다거나 히토류 규제하겠다는 걸 1년 유예했는데, 아마 내일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추가 연장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뭐 미국에게만 공급망을 허락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냥 안정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얘기된 대로 에너지나 농산품, 자본재 관련된 구매 약속은 MOU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17년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애할 때랑은 좀 다르게 약간 이제 구속력이 좀 약한 식의 약속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문단에서 생각보다 중국 쪽, 미국 쪽 빅테크나 마지막에 합류한 젠슨왕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절반이 금융권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블랙록이나 시티나 골드만삭스나. 근데 사실 이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몇 년 전부터 중국 내에서 이미 그 WM이나 증권사 독자 라이센스를 받은 상태라서 똑같은 그냥 업자 입장으로 간 거라서 내일 혹시라도 추가적인 금융 개방이나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껄끄름한 이런 주식 개방 같은 것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나 대만 문제도 조금 원론적인 입장으로 서로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논의된 걸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양측에서 이제 중국 쪽 보도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확실히 강경해진 건 대만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문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충돌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관리 잘해라라고 얘기한 거는 세더라고요, 바로. 연전해서 얘기하고 그걸 바로 이제 어떤 보도문으로 낸 것 치고는 이제 어떤 독립반대나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기존의 톤에서 조금 더 강경하게 어떤 그 입장을 확실하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백악관 쪽이나 미국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약간의 빅딜은 아니지만 대만 관련 코멘트가 약간 중국이 원하는 약간 전향적인 입장, 그러니까 중국이 좀 원하는 쪽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가능성은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우려하실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수입을 허용한다든지 혹은 기술 제재를 추가적으로 완화한다든지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나라 쪽에 어떤 외국인이나 전반적인 어떤 구도를 좀 바꾸는 류의 아주 공격적인 중국의 개방 이런 것들은 예상하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아까 그 이란 얘기는 사실은 중국은 그런데 제가 미국 기사를 찾아보고 오늘 방금 우리나라 언론에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서로 합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보통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 말이 어긋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 경우가 많나요? 제 경험은 그냥 두 개를 짬뽕하면 맞는 경우가 많았긴 했었는데 팀장님 보실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합쳐서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저도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중국은 좀 숨기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후행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고 항상 외신이나 혹은 외신에게 이제 기자들에게 이미 흘린 내용들이 보도되는 건 즉 미국 쪽 내용이 항상 구체적이었고 좀 더 서프라이즈는 밤에 나왔던 경험을 갖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란 관련해서는 중국엔 아예 이란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중동 평화 안정인데 그게 이란 얘기긴 합니다만 중국이 아무리 이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표현한다고 하고 조금 뭉뚱그려서 하고 미국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오늘 표현은 너무 짧고 조금 내용이 자체가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보도가 됐던 건 저희도 제 텔레그램에서 저도 올리곤 했는데 아직까지 놓고 봤을 때는 백악관이 과장은 할 수 있어도 현재 유가의 반응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도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중동에 대한 좀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국이 조금 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이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도움을 주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얻는 어떤 이익이 뭐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사실은 어느 정도 중재자 이미지 그리고 내년까지의 어떤 반중 노선에 대한 균열을 좀 내면서 본인의 어떤 미중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입지를 조금 넓히는 그런 구도 짜기 이런 건 가능한데 중국에서의 적극적인 코멘트 자체가 좀 너무 아직까지는 적다는 부분이 제 경험적으로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 얘기는 100% 또 믿을 수는 없고 양측 그래서 결국에 내일 폐막하고 오후에 공개된 내용에서 이란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담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2시간 15분 했다는 회담에서 나온 내용이 중국 보도 자체는
상당히 조금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의제별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된 기업인의 면면들도 잠시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젠슨왕 같은 경우에 이게 명단에 없다가 또 이제 갑자기 합류했죠. 나타난 네.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서 기술이라든지 무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젠슨왕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에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지 한번 함께 예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오늘 주가 반응을 보면은 결국에 칩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중국 내 H200 관련된 임대 수익률도 굉장히 오르고 사실은 화해일 걸 쓰라고는 하고 있지만 중국의 주요 빅테크들은 아쉬운 게 사실일 거고요. 쓰고 싶을 거라는 게 중론이고 그런 시장의 반응을 좀 봤을 때는 오늘 그 H200 관련된 승인이 났고 좀 전향적으로 중국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톤일 때는 홍콩의 이제 관련 뭐 빅테크 주식들이 올랐는데 사실 마감할 때 또 보합으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그 자립적인 측면에서 아쉽더라도 그냥 하웨이 어센드나 계속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가 좀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참여한 것 자체는 과거 테슬라나 지금 뭐 이번에도 있습니다만 팀쿡이 애플이나 어차피 장사라는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향후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입장에서 갔을 수도 있는 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이런 내용 나오기 전에 일부 빅테크들이 자국 내 이제 화웨이 거 쓰겠다라고 일단 선언적인 선언은 좀 한 기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를 적극 수용해서 정부가 중국 정부가 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세게 베팅하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하시겠지만 반도체 제재 완화라든지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예 호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게 이번 4월 달 중국 수출이 대단히 잘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북미 수출 쪽에서 미국 쪽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시아 뭐 주요국들이 수출이 잘 나오는 건 다 AI 관련이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도 북미 쪽, 미국 쪽 수출이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거는 증가폭 자체도 컸고 베이스를 좀 넘어서는 이제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중국 내 그러니까 미국 내 AI 인프라나 이런 투자 관련해서 중국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 아마도 관세 관련해서 인하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악재인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제재 완화도 있지만 관세를 혹시라도 또 추가로 또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각국이 좀 애매해지잖아요. 중국 막아주고 중국 관세는 높고 다른 시장에서의 개척과 어떤 공급망 배제 전략에서 수혜국들이 뭐 한국이나 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대폭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무역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일부 품목이 지금 어제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전체 한 5에서 10% 정도의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 이런 것들은 내일 중국 입장에서는 좀 서프라이즈한 딜로 발표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뭔가 큰 폭의 보편적인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회담 내일까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우리도 중국 증시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팀장님 오시면 이거 이제 꼭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닌데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과창판하고 황생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거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올해 40%포인트 차이가 났더라고요. 어제 기준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걸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좋은 과창판이나 이런 걸 사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사실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말씀하신 그런 질문을 많지 않지만 리테일에 이제 중국 걸 들고 있는 지금 알리바바 테스트센터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표 잠깐 띄워주시면은 이게 보시는 오른쪽 차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막대는 항생지수와 항생테크고요. 오른쪽 세 개는 CSI 300, 차이넥스트, 스타50. 그러니까 본토 3대 지수입니다. 요 막대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주요 지수별로 AI 테크에 대한 노출도인데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본토가 상대적으로 신고가 경신을 그나마 하고 있고 항생이나 항생테크는 추정치도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요. 일단 노출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항생테크가 유독 부진한 거는 여기에도 지금 많이 높게 나옵니다만 34%, 34%라고 두 개 나와 있는 부분이 데이터 및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종목들이 중국의 뭐 전자상거래나 혹은
중국 내 그런 과당 경쟁이 좀 걸려 있는 섹터가 많은데요. 미국 쪽의 소프트웨어가 어려울 때 같이 연동된 측면 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뚜렷하게 본토에 있는 하드테크, 자본재, 뭐 전력망, 에너지 이런 쪽에 이제 품목들 노출도가 많은 지수에 대한 베팅이 완전히 쏠리고 있고 항생테크가 기본적으로 EPS 추정치나 지수 자체가 이제 부진한 이유는 외국인이 크게 이탈했다기보다는 수급적으로는 본토 자금들이 작년에 이제 신나게 한번 올려먹고 본토에 있는 그런 하드테크나 자본재 제조업 쪽으로 다 도망간 측면이 좀 있고요. 홍콩의 경우는 항생테크를 저희가 비관적으로 내년까지 보진 않지만 하반기까지 놓고 보더라도 이 구성 자체가 현재 아시아 공급망이나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하는 이런 AI 인프라 사이클에 적합한 쪽은 본토의 차이넥스트나 스타50에 좀 가깝기 때문에 당분간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빠진 거를 이제 저가 매수를 할 건지 기존에 이제 더 오른 게 더 신고가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후자가 아닐까. 즉 본토의 지수들을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뭐 보고 계신 심천의 차이넥스트 우리나라 이제 차스닥이라 알려진 이 지수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 스타50 지수가 하반기에 연중 신고가 경신을 추가로 할 거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항생테크는 조금 비겁한데 갖고 계시면 저희가 이제 7월 달이 수급적으로 가장 불안한 달입니다. 중국 항생테크가 작년에 있었던 이런 여러 IPO 이슈들 때문에 홍콩 쪽의 그 보호예수 물량의 정점이 올해 7월입니다. 네. 7월을 좀 지나면 사실 이제 낙제는 없고요. 이제 약간의 이제 중국의 AI 투자도 전체적으로 미국보다 한 2년 늦다 보니까 이제 어제 나온 알리바바 실적을 보더라도 수익성은 정말 안 좋았는데 이제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게 올해 내년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당연히 텐센트 알리바바도 저희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항생테크를 좀 긴 호흡에서 보신다면 지금도 적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하반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쫓아갈 수 있는 지수는 일단 본토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네. 내가 이런 중국 증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점이 되는 지표들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도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사실은 뭐 요새 매크로 관심은 없으신데 중국이 올해 내년에 좀 매크로 쪽에서 보실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서 조금 상징적인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약간 그 장표 띄워주시면은 왼쪽 그래프입니다. 요게 이제 중국의 대출 증가율이 초록색 선이고요. 이제 중국의 코어 CPI 뭐 혹은 실적을 여기다 갖다 그려놔도 비슷하고 주가를 그려도 비슷한데요. 신용대출은 중국이 최근 한 7, 8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고 방금 나온 중국의 4월 대출도 상당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요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난 4, 5년 동안 고레버리지, 고신용 관련 산업들을 이제 사실상 구조조정하고 부동산이 망하고 건설업이 어렵고 인프라 투자, 고정 투자 같은 이제 체질 개선을 바꿔서 우리는 이제 수출, 하이테크, 이제 생산력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최근에 물가가 드디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없이 대출 없이 가야 될 돈이 이제는 밑빠진 독에 이제 조정이 끝났고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차트라고 이제 중국 내에서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코어 CPI가 오른다는 거는 중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신용 부채에 의존했던 산업들의 조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게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내수의 침체를 일으켰는데 이제 내수는 더 안 망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침체는 좀 끝나가고 구조적인 호황인 수출이나 하이테크 제조업 산업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런 가운데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어쨌건 간에 이제 새로운 신용이 창출되는 쪽은 이제 IPO나 캐펙스가 일어나는 이제 소위 말해 생존한 기업들, 하이테크 기업들이고 기존의 구경제는 고용 쪽은 여전히 처참합니다만 그쪽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차트로 좀 말씀드린 이유는 올해 내년에 되게 중국은 희귀한 실적 장세다. 중국은 항상 뭐 유동성 장세거나 그냥 정책 장이었는데 올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실적들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실적이 먼저 좋아지는 네. 심천의 차이넥스트나 심천의 상해 과창판 이런 인덱스도 좋고 전체적으로 이런 차트를 갖고 시장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본토에 있는 근데 얘기하신 차이넥스트 과창판이나 창업판은 엄청나게 주식이 근데 비싸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이 안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 창업판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 많은 게 신재생 전기차가 많고 네. 그다음에 과창판은 반도체가 많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개 오름폭이 비슷하긴 하지만 여전히 과창판이 더 오르긴 했더라고요. 대신 반도체가 훨씬 비싸기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그럼 둘 중에 골라주시면 어떤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으세요? 이것도 장표로 좀 네. 또 마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차이넥스트 지수가 이제 가장 잘 오르고 있는데 왼쪽은 그 상위 그러니까 과창판에 죄송합니다. 차이넥스트판 M7입니다. 7개 종목의 비율이 지금 50% 넘어서고 있는데 네. 뭐 당연히 1등은 CATL이죠. CATL은 뭐 이미 국내에도 잘 아시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PCB, 광모듈 혹은 뭐 광소자, 뭐 지금 뭐 글로벌리 다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것 중에 중국판 포모가 반영된 것도 이 차이넥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반도체가 없고 레거시만 있을 뿐이고 HBM이나 메모리를 하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중국이 그나마 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최근에 해외 발주가 터지고 실제 수출 쪽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이 7개 대표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여기에 증권이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내 변압기, ESS, 뭐 광모듈, PCB 이런 것들이 글로벌 탑이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차이넥스트가 좀 더 실적적인 측면이나 해외 시장에서의 잠재력 덜 비싼가요 이게?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계속 EPS가 터지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4월 달까지도 중국 현지 매니저들과 얘기를 해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발주들이 나온다는 거죠. 뭐 조선 쪽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에 자본재나 중간재 그리고 글로벌 캐펙 사이클 자체가 이번에 워낙 소모적으로 많이 쓰는 원부자재를 쓰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그나마 중국이 세계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주식들은 과창판에 많이, 죄송합니다. 심천 창업판에 네.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과창판은 저희는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지적하신 대로 밸류 문제도 있고 뭐 아무리 3분기에 CSMT나 YMTC 같은 훌륭한 기업들이 상장한다 해도 주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주도주는 여기 없죠. 네. 이제 중국의 주도주기도 하고 글로벌리 성과가 나는 거는 심천 창업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수 중에 하반기에 어떤 연중 신고가 경신을 예상하고 있지만 조금 덜 버블이 낄 것 같은 혹은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거는 차이넥스트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거는 이제 국내는 합성 ETF 형태를 읽고 네. 항상 중국 투자하면 항생테크거나 이제 과창판 스타우십 지수가 네. 조금 더 많이 맞아요. 이제 그 AUM이 높은데 창업판도 분명히 접근하실 수 있고요. 차이넥스트를 보면 뭐 홍콩 ETF도 투자 가능하시고 국내도 합성으로 있기 때문에 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신고가 경신 계속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게 조금 관심 가지시면 좀 근거가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근본이 좀 있죠. 근본이 있다. 중국 CATL만 기준으로는. 해도 일단 뭐 근본이 확실하게 있죠. 네네네. 그래서 그냥 뭐 리튬이 오르고 뭐 내부적으로 중국의 구조 조정하는 이슈도 있지만 해외 발주나 해외 자본재 쪽에서 터지는 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 1등 기업이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나마 중국에 유일하게 최근에 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요 차이넥스트 지수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미중 정상회담으로 시작해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이야기 했는데 마무리는 또 다시 미중 정상회담으로 좀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내일도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물론 이제 저희가 전달받는 정보가 그렇게 자세하진 않겠지만 일단 내일 장중에 전달받을 정보는 아마 오늘처럼 또 중국에 거실 테니 네. 바로바로 이제 만약에 한국 증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중국 측의 어떤 정보들을 내가 투자하는데 좀 적용을 시킬 때 잘 할 수 있는 팁 실시간으로요? 해보면 안 돼요? 저희 개인들도? 그런 한번 팁이 알려주시죠. 있다면 네, 네. 와, 욕심내 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제가 실시간으로 거의 뭐 제 채널을 통해서 텔레그램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10시 반 개장을 하니까 네. 홍콩 쪽이나 중국 시장, 홍콩이 좀 빠르죠. 홍콩 시장 쪽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 자립이나 AI 관련주들,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리바바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반응을 좀 보면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이미 선반영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개장하고 10시 넘어서 홍콩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면 크게 뭐 저희가 당장 보도가 안 되더라도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건 간에 저는 스몰딜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스몰딜 자체가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면 저는 이번 회담을 약간 이제 국내 시장의 리스크로 좀 봤거든요. 당연히 네. 리스크로 좀 보는 게 맞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트럼프의 돌발 발언들 이런 것들이었는데 글쎄요 뭐 중국이 생각보다 환대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좀 길게 보고 있어서 실제 그 협상을 원하고 뭔가를 주고받고 싶어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구속력이 약한 것들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그냥 지금 현재 아시아 공급망 전반적인 AI 인프라 이런 쪽에서 구도는 유효하고
중국 배제 전략은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11시에 중국 홍콩 시장의 반응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또 보면 될지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2부는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 김경환 하나증권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